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수집 대상 지역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국제 적십자사와 포로 관련 국가를 포함해서 대상 지역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관련 연구 축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별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도 있는데, 예컨대 강제노동 아카이브, 강제노동이 이제 193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강제노동 아카이브 1939, 1945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응은 철저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응 자체가 자칫 감성에 흐르기 쉬운 그런 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슈 내용이다 보니까 감성에 치우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철저하게 연구 결과에 따른 이성적인 대응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 축적의 결과로 전범 기업의 명단 작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전범 기업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국회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299개 기업이 전범 기업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범 기업 명단 발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2011년 9월에 136개 기업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2012년 2월 29일 제2차 명단 발표 때에 58개 기업이 추가가 되었고, 2012년 8월 29일에는 제3차 명단 발표가 있었는데 105개 기업이 또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전범 기업 명단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회가 공인한 강제 동원 기업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99개 기업이었지만 이 299개 기업 가운데 12개 정도의 기업은 현존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일본 시대에는 그 기업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거나 했던 기업이 한 12개 정도의 기업이 되겠고, 299개의 전범 기업 명단 가운데 현재까지 287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범 기업 명단 발표는 단지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단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한편으로 추모 사업이라든가 기림 사업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그 시민사회가 맡아야 될 그런 귀중한 책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모와 기림 사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생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 국내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현재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각종 소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을 2012년 3월 15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광주광역시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추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보다는 시민단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다고 하는 점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재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일본 정부의 끊임없이 법적 책임만을 강조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만을 인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도 법적 책임에 따른 활동이라기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의 활동이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리고 피해자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법적 책임에게만 매몰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또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는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모두 삭제한 다른 형태의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던 법적 책임에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재언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희망 고문을 방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중에 피해자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시아 여성기금의 수령 피해자들을 그것을 수령했기 때문에 단지 수령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보다 더 또 배제를 한다거나 또는 보다 더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다소 있었는데 그런 기금 수령 피해자들도 똑같은 피해자로서 단지 그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들의 피해자들의 지원 단체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원 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때 피해자들 자체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덕성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구별된 민중의 책임을 묻는 것도 일반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시민사회가 아는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민중을 구별해 왔습니다. 사실 국가의 책임 추궁을 위해서도
민중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어떤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과는 별도로 일반인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어 나가야 할 과제를 시민사회는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민중의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폭넓게 일상화된 억압과 강제의 실상을 도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 기억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잊지 않는 것의 힘, 그것은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고백은 그의 한 맺힌 절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가해자의 고백을 계속해서 잊지 않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즉 교육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더 세심하게 궁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